133번 문제를 보시면요. 두근이 알파 베타 할 때 다음 값을 구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근이니까 뭐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대입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싹 보시면 느낌이 쭉 오죠. 대입해 봅니다. 알파 제곱 빼기 3a-2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자, 이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알파라고 할 수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 2 알파네요. 얘는 마이너스 2 베타네요. 결론은 4 알파 베타네요. 자,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각의 세관계 두근의 곱은요 1이죠. 얘분의 얘니까.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35번 문제 보시면 두근의 차가 4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근을 편의상 A라고 했을 때 다른 근은 A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차이가 4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그럼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근 나왔네요. 마이너스 4랑 0이네요. 됐죠?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곱 k제곱 플러스 2k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0이네요. 그러면 0 만드는 k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했습니다. 137번 문제를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2래요. 자,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a 값 누군지 알죠? 몇이에요? a 값은요 1이고요. b는요 마이너스 2죠. 뭐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a, b 누군지 아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 이 친구 두 근의 합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39번 문제 보시면 두 근의 합이 16일 때 다음 방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fx를 0 만드는 두 근이 누군지 모르니까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우리가 아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다라는 거 하고 f에다가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사실과 f에다 베타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구하라는 거야. f에다가 2020 빼기 8x를 대입했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필요하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f라는 함수에다가 요 자리에 알파가 오면 0이 나오고 요 자리에 베타가 오면 0이 나온다는 걸 알거든. 그럼 여기 있는 2020-8x 자리에 알파가 오게 적절한 x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둘의 위치를 바꾸면 2020-알파는 8x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8분의 2020-알파를 대입하면 되겠네. x자리에 얘를 딱 넣으면 이게 알파가 돼서 결국에는 f알파는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0 만드는 첫 번째 한 근이 얘일 거야. 그럼 또 다른 근은 8분의 같은 방법이겠죠? 2020 베타겠지 뭘. 결론은 이 둘이 더한 값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8로 통분되어 있고요. 4040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얘가 16이라는 걸 문제에서 줬네요. 8분의 4040에서 16을 빼면 4024가 될 거고요. 약분합니다. 45, 20, 85, 40, 83, 24, 503. 됐죠? 그래서 503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실수인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을 구했어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니까요. 그러면 판별식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빼기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K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고요. 자, 두 근의 합 4네요. 4는 0보다 큰 거 맞죠? 확인해 볼 필요 없고요. 두 근의 값 곱 K 플러스 1이죠? 0보다 크네요. K는 마이너스보단 큰 애가 와야 되겠습니다. 결론 K는 3보다 작거나 같지만 마이너스보다 큰 애들이 와야만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이동했더니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라는 말은 x 대신 x-m을 대입해 주시고요. y 대신 y-n을 대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는 거죠. 그럼 자, 요 x 대신에 대입해 주고 y 대신에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y-n은 x-m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넘어가서 정리하면 y는 x-m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n인데 결론은 얘네들이 같은 거래요. 그러면 m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n 자리에는 3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m과 n을 더한 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 그 x축과 y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따른 꼭지점의 이동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145번 문제.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자, x축과 만나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에요. 자, 일단 얘가 아래로 블록 이차 함수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뿅.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이 길이가 6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 점의 x좌표를 편의상 t라고 했을 때 요 점은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fx라는 이차함수와 y는 0 둘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줘? fx는 0으로 연립하죠. 이때 두 근의 차이가 6이 난다라는 표현인 거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두 근의 차이가 6인 경우 한 근을 t라고 하면 한 근은 t 플러스 6이 되는 경우다라는 거네요. 자, 근각유사 관계 쓰겠죠. 2t 플러스 6, 두 근의 합은 4가 되니까요.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2t는 마이너스 2,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됐죠? 그러면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5였다는 거. 그럼 근각유사 관계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는 a,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해서 근각유사 관계로 꼼꼼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었다. 됐죠? 자, 147번 문제 보시면 이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한대요. 접한다는 말은 자 2차 아래로 블록 최우측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x축이랑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y는 0과의 교점이 한 개다. y는 0과 둘이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교점이 하나예요. 연립하면 근이 하나입니다. 라는 거죠. 연립하면 근이 하나예요.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b제곱 빼기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몇 개인지를 찾아봤더니 한 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짝수 공식 b'제곱 빼기 ac 얘가 0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얘가 누구냐면 실수래요. 자, 우리가 아는 정보가 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만족하는 A값과 B값을 다 구하라고 할까라고 하면, 이거는 실수인 어떤 성질과 조건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볼게. A제곱 B제곱 있고 여기 몇 A 몇 B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다.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요 B 얘네들 갖고서도 만들 수 있어요. B 빼기 3의 완전 제곱 요렇게. 자, 그럼 봐봐. 전개하면 요 두 개 나오고 1 있죠? 전개하면 요 두 개 나오고 9가 생겼죠? 1하고 9, 더하면 10 맞네요. 그럼 0이네. 됐죠? 그럼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했더니 0 나왔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B가 3이어야 되죠.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값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돼요.